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킹이라든가 관련된 세미나를 듣는 등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지나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대에 동료,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대화의 매개체이긴 하지만 다소 필요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나 또 전날 스포츠 이야기들 아니면 드라마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도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연예인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신변잡기 이야기들 이런 전체 이야기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일부 사람들을 보면 일상이 스포츠 얘기만 하고 일상의 드라마 얘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직업적인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신 분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포츠만 얘기하고 주말에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비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일을 중심으로 아니면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담는 그런 대화들이 더 많이 돼야 인간적인 행복감들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고요.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회식을 하거나 저녁에 퇴근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휴식에 대한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것은 휴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이나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휴식도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나의 마음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휴식도 해야 되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종교적인 게 없으신 분들은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휴식까지 같이 취해야 우리가 휴식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쓰러지듯 테레비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몸은 쉬고 있을서도 정신이 쉬지를 못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정보 처리를 머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은 휴식이 되지 못합니다.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녁에 동료들과 과도하게 음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매개체가 되고 활력소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음주를 하고 싶죠. 술을 하게 되면 피로가 풀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긴장이 완화되는 겁니다.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 당연히 늦게 일어나게 되고 출근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간대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업무 파악이 안 되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는 것들도 휴식에서 고려해 봐야 될 요인이고요.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사실은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보다 두세 시간 정도 휴식을 좀 더 취하시고 적당한 육체적인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들이 휴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앉혀놓고 서로 메신저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도 완결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재미가 없다는 이유들로 스마트폰에서 짜투리 기사들, 짜투리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데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실 게 아니라 시간이 나시면 책을 한 권 보시고 친구를 만나면 대화를 하고 집에 가면 가족과 대화를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